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대선 불확실성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하고 코스닥은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무비자 대상국에 처음으로 한국을 포함한 가운데 일본에 쏠린 MZ세대의 관광 수요가 중국으로 이동할지 주목됩니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 전날 한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조사에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7개 경합주에서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박빙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로 뭉친 SK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가 더 견고해진 삼각동맹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황 CEO는 6세대의 HBM4 일정을 6개월 당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미 대선을 앞두고 경계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하락세 보여주다가 현재는 혼조로 돌아섰는데요.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시장은 현재는 혼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미 대선 앞두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대선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경계감이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번 주에 이제 FOMC도 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이번 주 좀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을 좀 지속적으로 좀 염두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도 좀 약세 마감을 했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는 것도 있긴 한데 혼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어요. 강보합 정도 혹은 약보합에서 흐름이 방향성이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 수급도 여전히 좀 오늘은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과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일단 외국인들은 올 매도 진행하고 있고 기관 지금 코스닥이랑 선물만 좀 사고 있는 모습이고 개인만 좀 매수를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직은 시장이 방향성이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지금 뛰어드실 필요는 없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현금 확보하시는 전략 변동성을 조금 두려워하신다면은 혹은 전략적으로 어제 제가 좀 들어 올릴 때 현금을 좀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시장 나쁘진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가 내가 좀 추측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현금을 좀 확보하시고 대응하신 그런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일단 수급 쏠리는 것들은 여전히 좀 쏠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 유지하시는 그런 전략도 괜찮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도 여전히 이제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거래량이 많이 없었던 그런 섹터들 그 섹터들 안에서도 종목군들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리튬 관련주들 오랜만에 상승을 좀 강하게 하는 모습이고 여행 관련된 부분 거기에 플러스로 영상 콘텐츠 미디어 관련된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수급이 지금 말라 있는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조금 순환은 좀 돌아가는 모습이어서 괜찮은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확실한 결과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금 시장 지켜보실 필요 있다.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상승 sek터는 리튬입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하이드로 리튬 관련해서 시장이 좀 움직이는 모습 나와줬는데요. 생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맞습니다. 내용일까요? 네, 일단은 하이드로 리튬하고 지금 리튬 플러스가 장 초반에 이제 상한가 좀 달성을 했었는데 지금 좀 풀어낸 모습이긴 합니다. 어쨌든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하이드로 리튬이 수산 리튬 생산 배터리 사업에 좀 본격화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요. 리튬 플러스의 이제 수산 리튬 공장 그리고 생산 설비를 좀 인수하면서 배터리 사업을 좀 본격화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에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하이드로 리튬 금산 공장은 배터리급 이제 수산 리튬을 좀 원활하게 생산, 판매를 좀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하이드로 리튬의 리튬 사업 매출도 점차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금산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게 이제 9월 말부터인데 10월 말까지 판매나 계약된 그런 배터리급 수산 리튬을 좀 체크해 본다면 약 70톤 정도예요. 지금 한 달여 만에 지금 70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향후에도 점점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기대감에 지금 주가가 좀 강하게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2차전지나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쉬어갔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좀 기술적인 그런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급적으로는 지금 외국인 기관이 바닥권에서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거래량 자체가 얼마나 좀 따라올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고 최근 시장의 흐름에서 나왔던 거래량이 좀 없었던 그런 종목들이 좀 순환이 도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인지를 하시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직전에 좀 손실을 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들어 올려줄 때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이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리튬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의 이게 어떤 기술적인 반등, 순환매에 따른 거라면 오늘의 이슈들로 2차 전지도 훈풍을 예상하고 이쪽 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너무 명쾌하게 답을 네? 주셨네요. 네, 테슬라나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야 되고 사실 2차전지가 리튬 예전에는 리튬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은 국내 증시에서 굉장히 크게 반응이 나왔던 그 시기가 있잖아요, 작년에. 근데 지금은 2차전지 전반적으로 좀 많이 꺼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급이에요, 수급. 그러니까 누군가 사야 주가가 올라갈 건데 여러분들 솔직히 리튬이 이렇게 올라와서 상한가 달성한다고 보통 이제 상한가 달성하면 막 따라잡잖아요. 그러니까 막 잡는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좀 많고 사실 장 초반부터 상한가 갔으면 엄청나게 강하게 간 건데 지금 상한가 여러분들 풀어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보신다면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는 심리보다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좀 강하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 점만 좀 보시더라도 아직은 좀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2차전지면 2차전지지 리튬만 딱 돼서 얘는 괜찮아 하는 전략보다는 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조금 요즘은 섹터마다 가는 종목들이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차후에는 이런 실적이나 이런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나중에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와줄 때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날개를 달고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확실한 시그널을 여러분들 줄 때까지는 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역배열에 좀 갇혀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드렸었지만 역배열 갇힌 상황에서 여러분들 매수만 안 하셔도 90% 이상 성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확실하게 여러분들 여기가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투자하다가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서 올라가네. 왜요? 내가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뭐죠? 시장은 매매할 때는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을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을 저는 볼 뿐이에요. 그 점에서 좀 맞춰서 움직이신다면 지금 리튬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몇이나 되실까? 그러니까 보고 있던 나조차도 손이 안 간다라고 한다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점에서 좀 좀 지켜보시고 수급이 좀 확 들어오는 그 시점까지는 조금 기다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좀 눌렸던 이 폭에 비하면 오늘 하루 이틀 정도의 반등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리튬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여행입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이 중국 비자 관련해서 상승세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행 아니어도 관련된 다른 것들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여행 관련해서는 나쁘지 않은데 직전에 좀 노리지 못하신 분들, 이게 역배열에서 갓 좀 튀어나왔던 그 자리잖아요. 조금 매수를 원하셨던 분들은 오늘 자리보다는 조금 쉬어줄 때 눌림목 자리에서 접근하시는 방식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거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신 다음에 6,000원에서 6,500원짜리 좀 와 닿았을 때 접근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좀 대응하시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중국이 이제 한국 비자 면제 관련해서 소식이 나왔죠. 국가에 좀 포함시키면서 이제 이틀째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지난 1일 중국은 한국을 비자 면제 국가에 전격적으로 좀 포함된 그런 상황이고, 일단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9개국 대상이 좀 포함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15일까지 뭐 비자 이런 거 상관없이 체류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일단 중국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를 좀 허용한 게 1992년도 수교 이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그만큼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관련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으나 일단 뭐 당장 매출이 엄청나게 좀 찍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그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비자 면제가 돼서 여행을 좀 원활히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좋은 건데, 지금 계절적인 사실 비수기에 좀 돌입을 했잖아요.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 여러분들 여행 가시는 것보다 뭐 따뜻한 나라로는 가시겠지만 여름철보다 뭐 활발하게 비행기가 돌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여행 관련주 전반적으로 이런 이슈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게 좋은데, 계절적으로는 조금은 비수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인지하셔서 대응하신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여행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계절적으로 이제 비수기가 온 것도 네. 맞긴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주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좀 살펴보다 보면 지금 또 엔터 쪽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오전만 해도 여행주가 강세였다면 지금 엔터가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그럼 엔터 쪽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엔터도 뭐 나쁘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뒤에서 제가 영상 콘텐츠 좀 체크를 해드릴 건데, 어쨌든 엔터도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뭐 게임 관련해서도 만약에 중국과 관련된, 사실 엔터는 중국과 관련해서 좀 보시기보다는 굉장히 질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했다 그러면 뭐 따라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면은 사실 뭐 엔터와 관련돼서 중국의 영향 이런 것보다는 뭐 직전에 이제 BTS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중국에서 좀 노이즈가 발생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중국과 관련해서 보신다면 게임을 좀 보시는 게 좋고, 지금 뭐 거꾸로 지금 여행과는 좀 반대인 것 같은데요. 엔터는 지금 계절적으로 성수기에 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연말에 이제 뭐 그런 콘서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해외 투어나 이번 연도보다는 이제 내년이 좀 기대되는 게 사실 엔터 관련주인데, 그만큼 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이 됐고, 사실 엔터는 이번 3분기를 좀 끝으로 이제 반등을 좀 딛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엔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고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거는 중국 때문에 반응한다라고 보시기보다는 계절적인 그런 성수기 플러스로 이제 저점 찍고 반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런 뉴스들이 많이 좀 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지금이 여러분들 가격적으로 엔터주들 모아가시기에 굉장히 괜찮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 플러스로 뭐 영상 콘텐츠는 제가 뒤에서 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행에서 파생해서 또 엔터 쪽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승 섹터는 영상 콘텐츠입니다. 네, 전문가님 뒤에서 얘기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제 영상 콘텐츠, 근데 아무래도 레몽레인 경영권 분쟁도 있는 것 네. 같고 그 이외에 다른 이슈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일단은 레몽레인 경영권 분쟁 소식에 오늘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경영권 분쟁으로
40%에서 5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위즈익 스튜디오도 지금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뭐 관련해서 사실 좀 묶여 있는 건데 뭐 배우 이정재, 정우성이 이끄는 이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있죠. 여기와 손잡고 글로벌 컨텐츠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뭐 실적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뭐 연초도 연초지만 지금 중반에는 좀 없다가 연말에 이제 오징어 게임 2라든지 그런 OTT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잖아요. 어제도 이제 오징어 게임 2와 관련해서 좀 주가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물론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지만 여기 플러스 알파적으로 좀 붙는 상황 같은데 어쨌든 OTT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좀 붙는 상황도 있고 이게 아파트에 관련해서 오랜만에 제가 좀 언급을 드리는데 아파트와 관련해서 그 뮤직하우라고 혹시 아세요? 그 음원을 이렇게 거래하는 거예요. 오. 근데 이게 사실 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게 뭐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게 아니고요. 네.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가창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음원을 좀 쪼개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매출 같은 걸 내가 받는 건데 사실 뭐 주식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저도 처음에 괜찮은데 하고서는 막 해봤거든요. 네. 그 방송에서 밀어주는 OST나 이런 거 사면은 돈 받는 거니까 해보려고 했는데 호가가 움직여야 이걸 사죠. 일단 아무튼 아파트 인기로 인해서 그 제이지라는 그 가수가 이번에 그 거기에다 뮤직하우에다가 투자를 했대요. 그 2대 주주로 좀 올라갔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K-팝 시장을 굉장히 좀 넓게 보고 성공 가능성이 있겠는데 하고서 이제 좀 지분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게 오늘 좀 뉴스로 나왔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슈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도 상승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나온다는 건 그래도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고 향후 멀리 봤을 때 전반적으로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 지금 화랑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마련이 되기 때문에 뭐 엔터 따로 떼서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영상 콘텐츠, 엔터, 게임 뭐 같이 이제 메타버스 같이 움직이는 그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부터 직전에 좀 많이 쉬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바닥 따지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 점 좀 인지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뭐 좀 전에 뮤직하우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렇다면 지금 오징어 게임 시즌 3도 준비 중이다. 네. 뭐 이렇게 관계자들이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실적만 따진 매수, 뭐 지금에 진입하는 거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은 가는 거 그냥 잡으시고 지금은 뭐 실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차트가 살아있는 것. 그냥 사시면 되고 제 디어유도 직전에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엔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보실 때 그냥 바닥권에 있는 거 그냥 모아가셔도 되는데 전반적인 그 엔터테인먼트를 좀 관리할 수 있는 중간에 있는 게 사실 디어유잖아요. SNS 관련돼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가는 종목도 위주로 대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실적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 국내 증시는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미국 시장이나 해외 증시랑 좀 투자하실 때 이건 개인의 소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매했을 때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 증시는 실적 상관없어요. 그냥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이 옮기는 곳에 수급이 곧 돈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바라보신다면 실적적인 측면은 그냥 차후의 부분. 실적은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실적은요. 그거예요. 말씀드렸지만 100억, 200억, 300억, 100억씩 꾸준히 증가하는 거 좋은 거죠. 이런 기업보다 100억을 계속 찍던 회사가 갑자기 1000억을 찍고 적자를 만년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가 갑자기 흑자에 전환하고 사실 이런 거를 더 쳐주는 게 사실 국내 증시이지 무조건적으로 100억 벌던 회사, 120억 벌던 회사, 120억 벌던 회사가 140억 벌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실적은 여러분들 제가 뭐 금융경제를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적이라는 건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첫째도 두 번째도 셋째도 세 번째도 여러분들 수익 창출, 매출 찍으려고 여러분들 기업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 내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매매에 좀 진입을 하신다면 손실 보실 일 거의 없으실 거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팁까지 챙겨서 저희가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하락 섹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하락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 전체적으로 아쉬운 흐름이기는 한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반도체가 약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일이 있는 걸까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보고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조금 마음 아픈 일인데 사실 엔비디아 어제 괜찮았어요. 오늘 그러니까요. 하이닉스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엔비디아가 이제 시총 1위까지도 가기도 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락하고 있는 건 조금은 삼성전자가 너무 수급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아닌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오늘 확연하게 보여주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가 방향이 지금 명확하게 갈리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빠졌으면은 같이 빠져야 되는데 얘는 올라가고 얘는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포트를 계속적으로 수정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플러스 지금 미국 반도체 관련 기업 퀄컴 그리고 ARM 관련해서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갖다 붙이면 관망을 하고 있다.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좀 겪고 있는 중이고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사실 반도체는 반도체 알파적으로 시장 경제 상황을 좀 대변을 하기 때문에 사실 경기가 좀 나아지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어야 주가가 좀 상승을 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반도체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시장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엔비디아가 HBM 출하를 당겨달라고 또 요청을 했잖아요. 네. SK 하이닉스에. 네. 그럼 오늘 주가도 반응하고 있고. 근데 그런 걸 보면 또 반도체 시장이 이게 뭔가 개화를 다시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전문가님 생각은 역시 저는 똑같은 뷰입니다. 그러니까 개화를 그러니까 이게 될까 말까 하는 시점에서 저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는 시점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왜 이걸 투자하세요? 지금 확실한 것만 해도 돈이 될까 말까인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어제 에직랜드나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냥 자리만 보고 수급이 살아있는 것만 사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도 업황, 업종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 갈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수급 살아있는 이게 멀리 가는 것보다 지금 짧게 끊어서 하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로 좀 투자하시는 건 뭐랄까 업종의 뭔가 긴 포지션, 롱 포지션을 잡고 지금 저점을 잡아서 내가 끌어갈까 말까. 여기가 지금 매수의 적기인가? 여기가 저점 자리인가? 여러분들 이걸 판단하시니까 어려우신 거지. 매매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쉽게 심플하게 하시는 게 그럴 때 여러분들 돈 벌어요. 저는 사실 반도체보다는 반도체 여러분들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기판 이런 거 뜯어가지고 맨날 공부하시니까 저보다 잘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수익을 확실하게 내는 이유가 있어요. 반도체도 가는 자리, 지금 트렌드가 있는 자리. 만약에 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신다면 트렌드에 맞춰진 지금 전반적으로 다 빠져 있잖아요. 근데 ESSD 같은 것들은 지금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직 관심 없으실걸요? 일주일 반딱하고 지금 없어지니까 지금 아마 제가 다시 꺼내니까 여러분들 ESSD 최근에 들었는데 하실 거지 지금 투자하신 분들 안 계실 거거든요. 차라리 그런 걸 사시는 게 트렌드적으로 맞다. 예전에 반도체 다 빠졌을 때 PCB 관련해서 FPCB 여러분들 딱 2개만 올라갔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심텍홀딩스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여러분들 가는 트렌드에 맞춘 종목을 사셔야 되지 전반적으로 반도체 그냥 소부장사하면 가겠지 어떤 기업 매출이 잘 나온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절대 안 납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이거 여러분들 시장이 경기가 살아나려면 최소 2, 3년은 걸려요. 여러분들 2, 3년 동안 그냥 실적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계속 하시면서 위안 삼으시고 끌어가실 거예요? 그러실 분들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 오늘 수익을 낼 종목이 무엇인가? 섹터가 무엇일까? 그것만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리자 엔터는 제가 뭐 조금 더 추이를 보시죠. 하다가 최근에 저점입니다. 3분기부터 저점 찍고 터닝할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저평가되어 있는 건데 이제부터 좀 성숙하게 집어들 거고 하니까 이제부터 보세요라고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잖아요. 반도체는 아직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의 좀 맥락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그리고 하락 중인 섹터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현시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바로 분석하고 또 전략을 세워보는 급등 바로의 주식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만의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지금 어떤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오늘같이 어려운 장에서도 어쨌든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급등 중이죠? 네, 일단은 하이드로리튬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네. 기술적으로 한번 좀 체크를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상한가 달성을 하긴 했는데 거래량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직전에 여러분들 거래량 보시면 이 자리는 거래량이 좀 터졌던 자리예요. 5월 달에. 그래서 사실 여기서 좀 추이를 돌릴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오늘도 거래량이 좀 붙긴 했지만 사실 직전에 거래량보다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확실하게 여러분들 거래가 터지고 좀 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자리는 아직은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오늘이 여러분들 저점 자리이고 오늘 위안을 삼고 오늘 들어가신 거 이거 택도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 주봉이거든요. 여러분들 빠진 자리 비하면은 오늘 30% 가까이 아까 상한가 찍었는데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 티도 안 나요. 그쵸? 그 점에서 바라보시고 일단 추이를 확실하게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는지 1차적으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매물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2차전지는 좀 기본적으로 제가 박스권 대응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 매수를 만약에 하신 분들은 상단에 이제 121선 61선 돌파를 해주는지 기본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고요. 3,000원짜리까지 돌파 시도를 하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대부분 맞고 내려오니까 만약에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3,000원짜리에서 비중 축소 일부 하시고 다시 2,000원짜리에서 내려오면 사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좀 보실 때 어려우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사실 여러분들 섹터나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차트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우진혜택 보면 뭔가 희한하게 제 하이드로 리튬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반등이 좀 나와서 여기 상당히 좀 부딪히는 라인이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거잖아요. 물론 원전주는 리튬이나 2차전지보다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61선이 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진혜택은 이 상태에 좀 흘러가고 하이드로 리튬은 61선이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여기 상승 나왔다가 또 부딪혀서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 지금 이 자리죠. 우진엔텍.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좀 나와주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진입하시면 된다. 이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어쨌든 매수하신 분들은 박스권 상단 3,000원까지 바라보시고 저 자리 오면은 비중 싹 다 줄이시고 만약에 손실 중이셨는데 좀 복구되고 있는 손실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더 갈 거라는 기대감 여러분들 버리시고요. 3,000원짜리 오면은 일단 비중을 줄이시고 확실하게 추이 전환을 해주는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 그 자리에서 조금 다시 재투입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하이드로 리튬 함께 살펴봤는데요. 수산화 리튬 생산 관련해서 호재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27%대 급등 중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부터 뭐 상한가 도달하고 뭐 이렇게 풀었다 말았다 네. 하는 계속 그런 종목 저희가 살펴봤는데 네. 다음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뭐 요즘은 가는 것들이 그냥 계속 가서 DS 그러니까요. 단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저점에서 반등 나오고 있고요. 이게 신규주의 특성상 그냥 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일단 이거 직전에 상승을 좀 강하게 했던 거는 이제 필립스 66에 1조 원대 규모의 좀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좀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주봉상 상장을 했다가 많이 좀 빠진 상황에서 추이를 살짝 돌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요즘에 올라온 종목들 차트 흐름이 대부분 좀 비슷해요. 근데 이게 신규주이기 때문에 수급이 좀 강하게 쏠려서 여기는 돌파가 좀 나온 상황이고,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2차전지나 이런 것들은 좀 바닥에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이거는 원리의 응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봤던 하이드로 리튬은 지금 바닥권 이 자리를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게 수급이 여러분들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은 이렇게 돌파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많이 쉬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것보다 바닥에서 박스권을 좀 만드니까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D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상한가 거의 근처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오늘 상한가에 가는 게 좋아요. 만약에 가지 못한다면 한 단계 또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일부는 좀 비중을 줄일 거고, 여기 11만 원 지지되는 선에서만 딱 끌어가는 그런 전략 취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상단이 13만 원인데 이 자리가 좀 돌파가 나와주는지 필요한 그런 자리이고, 일단 거래량 자체가 지금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붙어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돌파를 13만 원 돌파 시도 해줄 때는 거래가 한번 좀 강하게 잡아 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급격한 상승인데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뚫어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라, 이게 13만 원부터 이제 15만 원까지는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박스권 라인이에요.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수주 랠리를 좀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일단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그 시점에 좀 달하긴 했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DS 단석 살펴봤는데요. 무려 1조 원대의 수주 발표를 한 이후로 주기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2%대의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장에 비해서는 꽤나 급등하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네. 다음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신송홀딩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송홀딩스 하면은 뭐 이제 또 항구 이슈가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좀 뜬금없이 올라갔어요. GD 이슈. 네. 지드래곤 이슈로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실송홀딩스가 오늘 좀 상승이 나오는 거는 이제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있어요. 이게 G드래곤의 소속사인데 1조 원대 유니콘 상장을 좀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1조 밸류로 기업 상장에 좀 나선다라는 소식에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공동대표 주관사로는 이제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이 좀 선정이 됐고요. 일단 신송홀딩스가 이제 자회사 신송식품을 통해서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일단 최대 주주인 신송, GTI 또한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좀 주주이기 때문에 관련 지금 기업들이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추이적으로 확 좀 전환이 되고 다른 뭐 사료 관련주랑 좀 흐름이 다르게 확 좀 치고 올라와서 눌림목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이거 한동안은 좀 끌어가 보시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좀 많이 노출돼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 좀 본다면 뭐 러시아 대외적인 그런 변수도 에 의해서도 좀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엔터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의 상승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덧붙여서 이제
디지털조선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 뭐 같이 이제 GD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오고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저도 바닷가에서 좀 매매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흐름이 지금 살아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바닥권에서 지금 18,000원, 1,800원 구간에서 매수를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도 유효하겠다. 어쨌든 지금 지드래곤 이슈는 좀 여전한 그런 상황이고 오랜만에 좀 컴백을 해서 그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성홀딩스 살펴봤는데요. 가수 지드래곤과 관련해서 또 지분 호재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10%대의 상승 나와주는 중입니다. 전문가님, 자 이번에 신성홀딩스 저희가 뭐 엔터, 어렴풋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다른 종목? 디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차트가 요즘에 가는 네. 것들에 대한 차트가 동일해요. 가는 거는 아예 가고요. 못 갔던 것도, 그러니까 밑에서 가는 것도 차트가 그냥 5일선 받고 계속 갑니다. 물론 역배열이지만 박스권이긴 한데 어쨌든 디어유 이슈가 좀 나온 게 이제 텐센트 뮤직 관련해서 협업 기대감에 좀 상승이 나왔었죠. 일단은 뭐 디어유는 아시겠지만 디어유 버블 서비스에 대해서 그런 제휴 그리고 서비스 계약을 내년 25년부터 QQ뮤직 내에 버블 서비스를 좀 오픈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을 좀 세우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좀 확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진짜 찐 엔터테인먼트 어떤 종목을 사야 되지라고 한다면 디어유를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너무 올라가서 부담된다라고 하시면 상승 후에 좀 쉬어줄 때 매수를 하신 그런 전략도 유효하고요. 어쨌든 제가 좀 언급드렸던 그런 과정에서 좀 매수하셨고 이거 상승 나오는 추이에서 좀 사셨던 분들은 5일선 요즘 시장의 트렌드는 그냥 뻔해요. 5일선 받고 가는 종목들은 그냥 보유하시면 되거든요. 5일선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끌어가신 전략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리겠고 오늘 매수를 만약에 하셨다. 지금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만 원 돌파 자리가 나오면 저 자리에 좀 진입해 보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디어유 살펴봤는데요. 이 중국의 텐센트 뮤직과 또 협업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올라왔는데요. 계속해서 상승세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14%대의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번에도 저희가 엔터 관련된 종목을 살펴봤네요. 네. 섹터도 오늘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다음은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일단 오늘도 루미르가 좀 움직이고 있어서 네. 그냥 바닥권 반등 종목 정도 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일단 루미르가 세계 최초로 미국 나사 그리고 천문연 관련해서 이제 공동 개발 이슈가 있습니다. 태양 코로나 그래프 관련해서 발사 이슈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이슈적인 부분보다는 알파적인 그런 요인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지금 수급이 너무 시장에서 좀 말라 있다 보니 지금 뭐 신규 상장주 바닥권에서 좀 추이를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매물대까지는 이게 보유하신 분들 만약에 최근에 루미르 흐름이 사실 나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4거래일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만약에 좀 매수를 하신 분들은 12,000원 좀 이 자리가 돌파가 나와주면 만약에 돌파가 나오지 못하면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좋고요. 12,000원 돌파가 나오는 그 자리에서만 좀 보유하시는 그런 관점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루미르 관련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지만 다른 것보다 그냥 신규주의 특성상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지만 완벽하게 추이를 좀 더 전환해 줄 만한 그런 거래량 좀 많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다가 다시 좀 박스권 흐름 만들고 이 과정을 좀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루미를 살펴봤습니다. R&D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현재 16%대 상승세에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저희가 또 신규 상승주까지 살펴봤는데요. 또 다음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인스피언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냥 신규주의 특성상 기술적인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일단은 뭐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졌었죠. 거의 30% 정도 하락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관련해서 지금 뭐 기업 애플리케이션 통합 컨설팅 그리고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 뭐 기업 자체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향후의 트렌드에 맞게 사실 상장이 된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보다 좀 자극적인 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가지 못하고 좀 쉬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들어 올려줄 때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들어 올려주는 이 상황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 유효하겠다 말씀 좀 드리겠고 신규 매수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매수를 지금 상황에서 좀 하신다면 11,000원 정도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종목에 얽매이실 필요가 없는 게 저도 굉장히 좀 가볍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규주의 특성상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냥 쏠림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거지 이 종목이 어떻고 저쩌고 저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 전까지만 여러분들 딱 인지하시고 지금 이거 실적 보시거나 뭐 재료 이런 거 보시면은 지금 당장은 좀 화를 입으실 수 있다. 이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어쨌든 짧게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스피언 살펴봤는데요. 신규 상장주로 이런 종목들은 항상 투자에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현재 10%대의 상승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연달아서 네. 신규 상장주를 2개나 살펴봤어요. 네. 다음은 또 어떤 섹터에서 나오는 걸까요? 뭐 오늘 다 올라가는 게 신규주밖에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신규주 뭐 셀비온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뭐 6%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방사성 의약품 진단제를 좀 만드는 그런 업체이고요. 뭐 최근에 이제 전립선암 치료제 관련해서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살짝 좀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뭐 이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차트가 똑같아요. 뭐 같은 뭐 이름만 바꿔서 지금 차트 똑같은 거 보여주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생각이 드실 정도로 차트 흐름이 그냥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고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반등 나와준다면 17,500원 정도 상단에 좀 와 닿으면 저 자리에서 좀 비중을 줄이시는 그런 전략을 좀 대응하시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리냐면 세력들의 움직임은 여러분들 두 가지예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상승으로 그냥 끌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가 못 따라오게 물량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냥 상장하자마자 그냥 주가가 그냥 계속 올라가요. 이런 경우가 있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상승하다가 밑으로 깔아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재매집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상승을 계속하지 못한 종목들은 대응하실 때 신규주는 사실 대응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내가 샀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고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깔아버리고 그냥 옆으로 뉘어간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여기에서 그냥 박스권 대응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 저점 찍고 반등 나오는 그 라인 있잖아요. 지금 13,780원이 최저점이고 직전에 이제 매물대 좀 부딪히던 구간 2만 원 구간인데 눈대중으로 가볍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2만 원짜리가 봤을 때 여기까지 그냥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대응을 기본적으로 하시면 된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인스피언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대응을 여러분들 하시면은 신규주 매매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근데 왜 신규주를 하는데 여러분들 수익이 잘 안 나시냐면요. 기본적으로 왜 안 나시냐면 이게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셀비온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신규 상장주들이 좀 잘 가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전략까지 챙겨드렸으니까요. 이 종목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급등하는 종목들 전문가님만의 검색기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자, 오늘처럼 혼란스러운 장에도 좀 공략주를 하나 주시면 저희가 네.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이 원래 혼란스러울 때가 네. 매매하기 좋을 때입니다. 오, 단타는 변동성, 단타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단타 좋아하시는데 왜 시장 변동성 발생하는 거 싫어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단기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치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그렇죠. 근데 왜 변동성을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단타 치는 건 좋아하시는데.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매매 안 하시고 스윙이 가장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네, 뭐 차 떼고 포 떼고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오늘은 동서. 동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제가 레몽레인 말씀드릴 때 제2의 고려아연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제3의 고려아연 동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깃하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안 사실 거예요. 반도체 들고 계시겠지. 과연. 제발 부탁인데 네. 비중 조금이라도 줄여서 사셔야 여러분들 복구됩니다. 삼성전자 백날 들고 계셔도 여러분들 복구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들어보시고 지금 이거 국내 1위 인스턴트 커피 제조사죠. 맥심입니다. 맥심. 관련해서 지금 가격 인상 소식이 있어요. 지금 동서식품 경제사뿐만 아니라 지금 커피 전문점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격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커피플레이션 이슈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동서식품은 15일부터 인스턴트 커피, 커피 믹스, 커피 음료 등 제조 출고 가격을 평균 8.9% 좀 인상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커피 관련해서 커피플레이션도 있는데요.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불 붙진 않았어요. 근데 불 붙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불 붙지 않을 때 사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주가가 여러분들 먼저 반응이 나오고 있잖아요. 많이 보신 차트의 모습일 겁니다. 그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고 5일선 받고 가고 있으니까 이런 점을 좀 기술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용하자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원고 준비를 할 때 27,000원짜리가 사실 제일 좋은데 지금 28,350원을 좀 지나고 있어요. 지금 28,350원부터 매수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17,000원 사이에서 모아가시고 1차 목표가가 29,000원 잡아야 되는데 제가 3만 원까지 목표가 좀 체크해드리겠고 일단은 저 2차 목표가를 지금 1차 목표가로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2차 목표가는 31,000원 잡아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26,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거 5일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받고 움직이는 차트이고 제가 어제도 이 종목 좀 봐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고가놀이 패턴 나오면 고가놀이 패턴 나오고 어제 체크 안 되면 제가 오늘 공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장대 항복 여러분들 안 나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애매하게 나왔죠. 그럼 지금 자리가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적기이다.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동략주는 동서였습니다. 이 가격 인상과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기대가 되니까요. 이 종목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혼조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일 어쨌든 변동성이 있는 좀 그런 위험한 하루이기도 하고 네.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해보면 좋을까요? 변동성을 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매매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뭐 시장과 사실 상관없이 사실 저는 그래요. 아까도 여러분들 종목 말씀드렸던 게 경영권 분쟁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누가 당선되든 여러분들 경영권 분쟁에서 이슈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타격이 없을, 그러니까 시장 영향과 상관이 없을 그런 섹터들은 여러분들 매매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모르시고 있는지 아니면 외면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어느 정도 좀 들어 올려주고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도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는 그런 전략 양호하다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매수를 오늘도 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이고 대선 관련해서 여러분들 영향이 없을 그런 종목들 가지고 있으면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종목들을 좀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그런 관점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대선도 대선인데 FOMC까지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금리 인하 관련해서 물론 이제 FOMC보다 시장의 힘이 미국 대선 쪽에 많이 좀 집중돼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FOMC와 관련해서도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관망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좀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관망하시거나 아니면 짧은 그런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니까요. 보수적인 관점 여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챙겨드렸고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 장 테마 섹터는 리튬, 여행, 그리고 영상 콘텐츠였습니다. 또 오늘 장 공략주로 동서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장으로 변동성에 유의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액션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